제가 뭐요? 시작이에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호텔 외식경영과 2학년 호텔 양식조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영상 강의로 대체하게 됐으니까 영상 강의에서 두 가지 음식을 시연하고 옆에서 우리 같이 도와주는 학생 한 명이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저랑 같이 디쉬를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교수는 어떻게 하고 또 학생은 어떻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구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우미 학생 두 명이 한 명이 이제 촬영을 도와주고 한 명은 또 제가 시연하는 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요. 자, 오늘 할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 봉골레 링귀니 그리고 치킨 룰라드인데, 자, 치킨 룰라드가 뭐냐면 닭 가슴살을 얇게 펴서 그 안에다 요리된 속을 넣고 마른 다음에 한번 살짝 데쳐줘요. 왜냐면 닭가슴살이라는 거는 우리 닭고기는 미디움이나 미디움 레어 뭐 이렇게 먹지 않잖아. 완전하게 풀리 익혀서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물 안에서 좀 장시간으로 요리를 하면 좋은데 우린 강의 시간에 아까 압박이 있으니까 좀 저 뒤에 보면 수비드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저거 보여줄래? 네. 가까이 가서. 네. 자, 수비드 머신은 뭐냐면 저온에서 장시간 요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수조가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온도 조절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비드는 보통은 더 낮은 온도로 70도대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데 70도보다 더 낮아지면 위험 온도 구간이라고 해서 병원균들이 좋아하는 온도대가 돼요. 그래서 거기는 요리하면서도 균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온도 컨트롤해서 70도대에서 장시간 요리를 하게 되면 오버쿠킹 하지 않고 내부까지 완전 균일하고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질기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조직이 다 요리되는 방법인데, 오늘은 그 저온 장시간 요리까지는 하지 않고 82도로 맞춰놨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리법 배운 것 중에서 식열 요리법에서 포칭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끓기 전에 따뜻한 물에서 요리를 하는 건데 포칭 온도 82도 정도 되거든. 그 82도에서 20분 정도 이 수조 안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하고 그걸 한번 식혀. 그러면 이제 그 닭살이 처음에는 흐물흐물한 그냥 생살이지만 익고 나면 단단하게 단백질이 변하잖아요. 응고된다 하죠. 그러고 나면 그걸 잠깐 샤게 식힌 다음에 그걸 빼서 프라이팬에서 마지막 색을 내서 한번 구워주는 걸로 하는 요리고요. 모양은 김밥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쭉 올려주면 되겠고, 자, 봉골레 파스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바지락 파스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물에 넣고 그냥 끓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조개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파스타 하는데 기름을 많이 넣어요. 근데 기름하고 물하고 그러니까 잘 섞이면서 그게 면하고도 잘 섞여서 면 먹을 때 국물 따로 넣고 면 따로 넣지 않도록 잘 섞여서 면 먹을 때 그 조개의 맛이 잘 고객 입에 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걸 원리를 잘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요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마늘, 양파, 양송이 순으로 한번 볶는다. 이게 뭐냐면 닭가슴살 안에 들어갈 거, 그리고 여기서 파슬리를 넣는데 파슬리를 요리를 하면 색이 확 죽어버리니까 얘네를 먼저 요리해서 한번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슬리까지 섞어서 좀 더 뭐라고 하죠? 프레시하게 풀맛이 나게 속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스토핑이라고 하고 만두속 이런 데 넣는 걸 스토핑이라고 하거든. 그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얇게 펴서 마치 김밥에 있는 김처럼 거기 있는 밥처럼 이렇게 10개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이 스토핑을 올린 다음에 말아줄 거예요. 김밥처럼. 그 다음에 그걸 아까 얘기한 저기 수비드 머신에서 20분 동안 요리한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식혀서, 왜냐면 뜨거울 때 꺼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핸들링 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한번 따뜻한 게 식으면 더 단단해지잖아.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좋아요. 마지막에 어쨌든 한번 리히트 할 거니까 차가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할 거고, 링귀니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해감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해감은 제가 여러분 조개를 하루 전에 정확하게는 지난주 화요일에 해감을 했지만 그거를 우리 사정이 생겨서 강의를 진행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요일날 해감을 했고, 해감을 할 때는 보통 시간은 5시간 이상이면 충분하다. 5시간 중에 충분히 하고 여기다가 소금물을 넣어주는데, 소금물은 기본적으로 레이셔를 비율을 따지면 물 1리터에 2 테이블스푼의 소금을 넣으면 비슷하다고 한대요. 뭐랑 바닷물이랑. 그러면 이제 바지락이 편안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에 머금고 있는 호흡을 하면서 안에 머금고 있는 모래를 내뿜게 되고요. 그럴 때
얘가 내뿜은 모래를 다시 들이먹고 또 뱉고 들이먹고 또 뱉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감을 할 때 대량으로 해감을 한다면 여러분 밑에 거름망 같은 걸 좀 놔서 바닥이랑 좀 공간을 두면 그 뱉어낸 모래가 바닥에 가라앉고 걔는 다시 모래를 머금지 않고 그래서 깨끗하게 좀 해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쇠용기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바다에는 무기질이 많대요. 무기질 뭐냐면 철 이런 저런 단백질이나 이런 유기물 말고 무기물, 소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 성분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소금이랑 쇠가 역할을 하니까 일부러 아까 우리 희준이도 해감을 할 때 일부러 쇠 그릇 같은 걸 넣었거든요. 그런 걸 일부러 합니다. 숟가락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약간 환경을 비슷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둡게 해주고 그래서 보통은 밑에다 약간 공간 둘 수 있는 책 같은 걸 하나 깔고 소금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철 용기나 아까 희준이 한 것처럼 쇠 젓가락을 넣고 쇠 뭐 숟가락 같은 걸 넣고 냉장고 안이 어둡잖아. 냉장고 안에다가 5시간 이상 놓으면 그냥 적절하게 해감이 되었을 것이다. 그 한마디로 호흡하는 애들은 다 내뱉었을 것이다. 보통 단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감된 것을 쓰는 거니까 그 해감된 것이 요 조개들이다. 그래서 기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개 요리를 할 때는 이 정도는 이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제가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는 마늘, 양파, 양송이를 간단하게 다져가지고 볶겠습니다. 자, 양송이는 조금 처음에 알쓸 때는 상태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얘를 하얘 물로 섞어버리면 괜찮아.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맛대가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물 적신 행주로 겉에를 캡을 한번 닦아줬습니다. 얘가 보통 실내에서 다 어두운 곳에서 다 양식된 거거든. 그래서 크게 일부러 흙이나 어두운 거 뭐 이렇게 먼지나 불순물이 묻진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닦아주면 되고 혹시 상태가 안 좋으면 물로 헹굴 수 있겠지만 물로 간단하게 린스만 해주고 물길 바로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버섯은 수분을 너무 잘 머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다져서 한 스몰 다이스가 몇 센치죠? 진이형 스몰 다이스가 몇 센치야? 0.6. 맞아, 0.6이죠. 0.6 정도로 썰 건데 그거 할 때 어차피 요 밑에 있는 스템도 썰어지니까 그냥 원래 단단한 거 떼버리기도 하지만 오늘 쓰고 대신 요 밑에 좀 튀어나와 있던 스템은 좀 말랐으니까 여긴 잘라서 버렸습니다. 야, 진이 형 너도 버섯 5개 갖다가 해. 5개 갖다가 자르라고요? 응, 희준이가 줘. 엄마 달라 빨리 줘. 행주를 한번 닦아줘. 마른 행주를 한번 닦아줘. 응, 요걸로 닦아 내 걸로. 이거 내 거만 보면 심심하니까 진이 형이 것도 보여줘. 네. 싹싹싹. 잘 닦아줍니다. 쭉 벌리게. 얘가 당근이나 오이나 양파처럼 이렇게 형체가 있어서 딱딱 썰 수 있으면 좋은데 원통형의 둥글둥글 하잖아. 그래서 쓰는데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듬성듬성 썰어서 아까 이야기한 한 0.6c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 치면 제가 그만할게요. 그 버섯은 처음에는 부피가 좀 있지만 요리하면 지난번에 봐서 물기가 스며 나오면서 굉장히 부피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기름만 처음에 넣고 처음부터 너무 센 불로 요리해가지고 작은 애들이 타버리지만 않게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내뿜으면서 절대 타거나 잘못 요리가 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 좀 입자간의 사이즈가 달라도 괜찮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버섯은 이 정도 간단하게 해주고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닐까? 저요? 오늘 우리 희준이가 내 칼도 열심히 갈아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 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트나? 학술제 날짜가 언제라고?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2월 되기 전에 해야지. 기말고사 전에. 네. 그럼 장소도 안 정해졌겠네?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나는 또 다시. 그럼 몇 명분을 준비해? 그것도 아직 몰라? 네. 대량 몇 명분을 생산해야 돼? 준비하는 게 대량 아니라 생산해야 돼? 그냥 만들어 대량? 발표를 대량. 대량. 모르겠어요. 한 4. 너네 그러면 그 한식이나 양식을 한다는 거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다는 얘기 아니었어? 그냥 발표만. 아 발표만 한다는 얘기야? 발표하고 이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가지고 약간 소량의 음식을 보여주는 테이스팅 정도? 네. 아 그걸로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아 정말? 그럼 그냥 꼭 기본적인 게 아니고 좀 아이디어 내세도 되지 않아? 나는 해서 나눠 먹는 거면 호불호가 있거나 막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면 좀 뭐 고민해가지고 재밌는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그니처? 무슨 시그니처? 그놈 시그니처. 랑이중 시그니처? 그놈의 그렇게 하자. 비빔밥 먹고 싶다, 비빔밥. 방이 좀 파스타. 파스타. 너무. 왜 칼 안 끄는 거 같지? 잘 들어. 자신감을 가져 임마. 제 실력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요. 네 실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너 몇 살이라 그랬지? 32살. 32살? 좋을 때다. 오케이. 자, 그럼 양파까지 썰었고요. 그 파슬리는 아까 넣은다고 했잖아. 그 원래는 파슬리 양이 좀 모자라면 베이컨으로 아까 치킨 룰라드를 만들 때 닭 가슴살만 가지고 닭 껍질로 감싸 가지고 하나 만들 거고 나머지 하나는 베이컨으로 한 번 더 감싸 줄 거거든. 닭 껍질 대신에. 근데 베이컨을 감쌀 경우에는 밀봉하고 요리할 때 그 베이컨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안에 따뜻하게 요리되면서 안쪽으로 또 머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린 파슬리도 쓰려고 했거든. 파슬리가 모자라면. 근데 오늘은 이제 일부 시험만 하게 되니까 파슬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프레쉬 파슬리 전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이가 잘 닦아가지고 물기 제거해줬고요. 잎만 딴 거를 찹찹찹찹 해가지고 얼추 포슬포슬하게 다져 놓을게요. 그만하라. 요거는 오늘 봉골레에도 들어가고 치킨 룰라드에도 들어가니까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이태리 파스타예요. 네, 양식에서 원래 이태리 파슬리만 쓰지요. 우리가 보통 양식 조리 기능사 이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냥 파슬리라고 되어 있거든. 그거는 좀 풋내가 심해. 그래서 그냥 가니쉬로 쓰면 그 향이 너무 강해서 약간 본 음식을 먹을 때 해치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탈리안 파슬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깨 있잖아. 깨소금이나 통깨. 그냥 어떤 음식을 하든 마무리 때 좀 뿌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얘는 허브를 그런 식으로 쓰니까. 근데 우리는 향미 있는 거를 참기름 향미유나 깨, 또 뭐 있지? 김가루 뭐 이런 거 쓰잖아. 또 뭐 있지? 마지막에 넣는 거? 들게요. 들깨?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얘네는 허브로 쓰고 그 대표적인 게 파슬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육수 안 쓰는 대신에 쇠고기 다시다 쓰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자연적인 조미료로 뭐죠? 치즈를 쓰는 거죠. 그 파마산 치즈 같은 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원에 들어있는 글루탐산 나트륨 있잖아.
그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조미료거든. 감칠맛을 내주는. 근데 걔네들이 육수를 만들어서도 더 맛있게 했지만 애초에 좀 감칠맛이 나는 재료를 우리는 그 일본 영향을 받아서 다시마에서 추출한 미원을 좀 화학적으로 썼다면 얘네들은 그 옛날부터 육류를 먹으면서 그 육류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데? 그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애들이 제공해주는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조미료처럼 기본적인 음식 더 맛있게 해주는 기초 재료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도 필요한데 타임은 제가 프레시 타임도 시키지 않아서 타임은 그냥 우리 뭐죠? 말린 허브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타임 그리고 간단하게 타임으로 이렇게. 아까 그 행주 어딨어? 봐봐. 더러워 딱 보죠.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뽑기 진현 너도 갖고 와. 뭐예요? 양파랑 마늘까지 다져가지고 옆에 갖고 와서 너도 내 옆에서 볶아. 양파 줘. 응, 양파 좀 해주나. 저기 이제 마늘 한 알이랑. 여기 가운데 있어. 여기 가운데. 양파 여기. 이거 기름 물로가? 자, 그리고 무슨 그 치킨 블레드만 할 때 약간 그냥 먹으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좀 포만감 있게 감자 같이 알감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감자는 맥시멈 크기가 이 정도였어. 근데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 양파 보세요. 반개 쓰는 겁니까? 반개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미니멈 사이즈고 맥시멈 엄청 큰 거야. 그래서 가니쉬를 먹는 거는 되게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한 입은 훨씬 넘거든. 그래서 한 입 정도 원래라면 한 입 정도 되는 감자를 몇 개 정도 해서 그냥 가니쉬를 사이드로 옆에 곁들여 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좀 큰 거를 일단 같이 지금 미리 삶아 놓고 마지막에 버터로 한번 구워가지고 같이 치킨이랑 같이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자같이 안까지 확실하게 삶아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근체류 같은 거는 찬물에서 같이 시작하세요. 그래서 안에 물 같이 끓어오고 희준아 라이터 좀 줘. 그리고 소금 좀 넣고. 그래서 얘는 한번 끓어오르면 나중에 우리 감자 삶을 때 보면 젓가락 푹 찔러가지고 얼마나 있나 보잖아. 그것처럼 익힘 정도를 체크하는데 그걸 우리는 영어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해. 뭐냐면 우리는 젓가락 찔러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네. 걔네는 포크 텐더라고 해. 이제 포크로 딱 텐더하네 라고 할 때까지 요리한다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자,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늘이랑 양파 볶고 걔네 숨죽고 투명해지면 그 다음에 버섯 넣고 스모키까지 할게요. 마늘 넣을 때 너무 예열을 세게 해놓으면 마늘 되게 작잖아. 알갱이가 쉽게 탈 수 있거든. 그래서 마늘부터 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볶고 맛이 잘 내도 마늘 탄 맛이 나요. 그러니까 마늘은 또 기름이 조금 덜 들어졌을 때 넣고 얘가 자글거리는 거 통해서 아 기름이 어느 정도 뜨겁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쉽게 타니까 그 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파 넣고 거기 있는 파슬리는 다 다져 그냥. 오 잠깐만 불이 꺼졌어. 일시 정지 돼? 네. 일시 정지. 어떻게요? 없어요.
네네네. 우리는 퓨어 쓰고 싶지만 없잖아. 항상 우측이 아니야. 우완이라고. 오, 큰일 날 뻔했다. 왜요? 라이터 어딨어? 여기 나한테 항상 줘. 여기다 놓을게 항상. 자, 이제 얼추 색도 나고 확실하게 투명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버섯 넣고 스트라버리. 부족해. 버섯 넣어. 아직 약간 좀 그렇게 나와요. 버섯은 타기 쉬우니까, 왜냐면 입자가 균일하지 않으니까 좀 약하게 해서 물이 스며나기까지 조금 시간을 줄 때는 물을 좀 약하게 합시다. 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닭 손질하는 거. 아니 조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슬리는 지금 프레쉬 파슬리라서 색이 있잖아. 그래서 그 색을 안 죽이려고 지금 안 넣기도 하고, 프레쉬함을 좀 그래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볶질 않는 건데, 이 타임은 어쨌든 색이 벌써 죽어있는 드라이 타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특히 허브 중에서 궁합이 잘 맞는 거는 좀 더. 타임이랑 닭고기는 되게 궁합이 좋거든요. 파슬리는 그냥 기본적인 허브라고 생각해요.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허브에서는. 근데 거기다가 어떤 향을 더해주는 걸로 이제 바디감을 파슬리 항상 받쳐주고, 그 위에다가 내가 오늘 쓰는 식재료에 맞는 허브를 쓰는 게 보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파슬리 그다음에 얼추 요거는 이제 만두 속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요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간을 봐야 돼. 그래서 간이 조금 짜게. 왜냐면 이따 여기다가 파슬리 가루도 넣는다고 했잖아? 이따 닭고기를 요리할 때도 베이컨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 더 짜게 할 필요 없겠지만, 닭 껍질로만 요리할 때도 닭 가슴살이 아무리 간이 돼도 그렇게 뭐라고 하죠? 맛이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간을 조금 세게 해주는 게 좋다. 얘는 뭐라고? 만두 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두 속을 만들고 나면 어머님이 만두에 넣어가지고 요리하시기 전에 그 만두 속을 조금 떼어가지고 한번 뭐 살짝 물에 데치든
아니면 불에 볶음해가지고 먹어보시잖아. 그래야지 지금 간이 잘 됐으니까 이대로 만두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테이스트를 한번 해봐서 간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진이 형 먹어봐. 간이 맞나? 이말 해줘. 아까워. 소금 넣어. 아웠다. 짜? 선생님 거만큼 색깔이 안 나가. 간이 맞다. 오케이. 진이 형이 짜다고 하니까 간이 맞는 거거든요. 알다. 자, 그럼 저는 요리가 다 되고 간도 맞은 것 같으니까 불 끄고 아까 썼던 접시에다가 넓게 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얘를 쿨다운만 시킬 거예요. 왜냐면 얘 뜨거운 열기 때문에 파슬리가 색 죽거나 하지 않도록만 조금 열기를 빼준다 그런 느낌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잠깐 동안 냉동실에 넣어놓는다.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냉. 그럼 다시 스테이션 돌아와서 자 지금 안에 닭 안에 넣을 속을 요리했잖아. 그 속이 식을 동안 이제 겉에를 감싸줄 닭을 손질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일단 한번 닦아야죠. 물로 한번 닦고 올게요. 좋았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물로 한번 그냥 린스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 떨어지지 않게 이현아 저거 물 시머링으로 낮춰줘. 약불이야? 네. 아주 살살 보글보글 하게. 잘 넣고요. 너도 닭 하나 갖고 와서 옆에서 닭 잡아. 응. 자 일단 물기 제거하고 물기 제거하는 이유는 뭐 물기 더러워서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물이 튈까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손질할 때 물이 많으면요 손질할 때 살이 좀 무르고 잘 안 돼. 물기가 많으면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고 내 손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지금 살만 바르실 거예요? 그 교수님 물로 한번 헹구래. 어이가 없어. 김시현 병원 가는데 음성이래요. 아, 뭐라고? 김시현 조용히 병원. 봐. 이따 얘기해. 그치. 자 일단 이거 편집이다. 자 닭이 있잖아요. 닭이 일단 아까 우리는 껍질을 쓰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껍질을 일단 오늘은 우리 가슴만 쓸 거야. 룰라드에는 다리나 또 나중에 냉동해놨다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는 최대한 뭐 한다고 했죠? 껍질을 좀 넓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껍질을 좀 최대한 손상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 밑에 칼 가방 있어 검은 거 거기 보면 안에 보면 좀 얇고 긴 칼 있거든. 부처 나이프 어좀 꺼내줘.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껍질이 중요하니까 껍질을 되도록이면 찢어지지 않게 하면서 한번 제가 손질해 볼게요. 이거요? 그거 물로 한 번만 씻어서 놔줄래? 네. 이 모가지 먼저 잘라버립니다. 지방. 뭐가지? 아니 오늘은 저기 뭐야 껍질을 최대한 한 장으로 넓게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닦아줘. 닦겠습니다. 뼈를 막 부셨어, 교수님.
뭐 한다고? 뼈 아직 안 부셨어. 글쎄요. 이렇게 아, 옆으로 하면은- 넓혀서. 뭐냐면 탈골 시켰어. 다리 있는 데를. 응. 손질하기 좋게. 그리고 여기는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많죠, 그죠? 네. 에이, 참. 자, 일단 여기 뭐야? 이거 뭐라고 하죠? 쇄골? 쇄골인가 이게? 네. 쇄골 끝에서 여기 살짝 이거 해주고 항상. 그리고 여기서 이따가 껍질을 한번 여기까지 쭉 해가지고 한 장에 빼볼 거거든. 그러기 전에 여기서 한번 요거 잘라줘야 돼. 네, 잘라줘. 윙이요? 응, 윙까지. 잘라줘. 윙이랑 팁을 몸통에서 일단 제거해주기. 이 상황에서 본래는 여기서 가슴 가지고 쑥 뜯으면서 가슴에다가 최대한 껍질 부분을 많이 넣어주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껍질을 넓게 빼보기 위해서 아니 껍질까지 사용입니까? 그렇죠. 껍질은 이제 몸통에서 아예 따로 잘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슴 벌써 뜯어냈겠죠? 우리 가슴만 빼낼 때는. 근데 여기서는 가슴 열어만 주고 바로 오른쪽 가슴으로 와서 오른쪽 가슴 열고 있습니다. 요리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할까봐. 요리책 읽어주는 거 재미없을까? 아니, 괜찮아? 요리를 보는 것도 심심한데 요리책 읽어주면 더 재미없겠지? 자, 여기 뭐죠? 쇄골? 쇄골의 끝에서 그래서 쇄골을 잘랐어. 네, 쇄골을 자르고 그 다음에 등에 있는 껍질도 최대한 한 장으로 뜨기 위해서 이렇게 살 내려갑니다. 가슴 빼지 않고. 뼈를 잘랐어. 이렇게. 뭐지? 하얀색. 자, 그리고 여기를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다리랑 몸통이 연결되어 있는 치골까지 껍질 안 잘리게. 최대한 쭉 내려가 줄게요. 껍질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손으로 벗기면 안 되겠습니까? 손으로 벗겨도 돼요. 자, 그 저는 지금 여기 요 치골 전까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치골 있는데 우와. 옆에서 칼을 넣고 다리를 제거해 줍니다. 아닌 것 같지 않아? 아니 껍질만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기다려서 해도 돼요. 기다렸다가 급한 거 아니니까. 잘라서 등을 갈란 듯이. 이렇게. 또 잘라주세요. 똥꼬 잘라 버려야죠. 우린 똥꼬는 먹지 않죠. 껍질, 닭가슴살 껍질도 벗기죠. 아니? 안 먹겠어 아직. 한꺼번에 벗기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 여기 엉덩이 꼬리 부분까지 왔는데 꼬리 부분에서 자, 찢어질게 찢어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몸통 나왔죠. 그리고 살이랑 껍질이